자, 바탕화면에서 카카오톡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열어줄게요. 아헤이. 내 거를 안 들고 왔- 왠지 오늘 되게 깜깜한 거 맞아요. 밖에 조용하고. 주말인 거 같아. 진짜 느낌에 깜깜한 저녁인 거 같아. 자, 바탕화면에서 카카오톡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셨다면 여기 QR코드 로그인 있죠? 이거 QR코드 로그인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터치해서 열어주시고 있나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의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터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QR코드 터치. 핸드폰 화면 비춰주시면 로그인 할 거냐고 나와요. 그때 일회용 인증하기 나오시는 분들은 일회용 로그인 하시면 되고, 로그인 그냥 나오시면 로그인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PDF 파일로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활동지를 프로그램을 하나 보냈어요, 선생님. 자, 여기 왼쪽에 채팅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일반 챗GPT 미리 캠퍼스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있죠? 이 사진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실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장 버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묶음 사진 전체 저장 있죠? 묶음 사진 전체 저장 클릭. 자, 그리고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3장 보냈죠? 이 3장을 다 한 번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자, X 눌러서 다 닫아줄게요. 이것도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참고로 선생님, 이거 X 누른다고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카카오톡은 X를 누른다고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 숨겨진 아이콘 표시에 이렇게 카카오톡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열면 됩니다. 요거 여는 거는 종료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확인만 하시고요. 비어있는 데 클릭해서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네이버 메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 클릭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챗GPT도 킬 거거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더하기 있죠? 여기 새 탭을 열 때 쓰는 거예요.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인터넷 창을 불러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창, 주소창이 검색창입니다. 요즘에는. 여기다 챗GPT 한국어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엔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챗GPT 클릭할게요. 근데 이 챗GPT가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서 약간 창이 많이 떠 있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요 네이버 검색이라고 떠 있는 거 있죠? 얘. 요건 필요 없거든요.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옆에 X가 조그맣게 떠요. 클릭해 주실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네이버 클릭해 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블로그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아까 드렸던 사진을 넣고 그 가정통신문 같은 블로그 내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면 여기는 이제 엄청 큰 데인데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제목 들어가고 로고 있으면 로고 들어가고 다음처럼 내용 쓰고 이런 사진들 활동 사진 같은 거 올라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넣어 볼 겁니다. 근데 얘 내용 쓰는 거를 이렇게 다 우리가 글짓기 하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진 몇 개를 주어지고 너보고 쓰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 블로그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블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블로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 그래서 블로그 있는 분들은 그 블로그 본인 주소가 뭔지 오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없는 분들은 블로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블로그를 클릭하면 창이 다음처럼 바뀌었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내 블로그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는 분 있나요? 그러면 여긴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안 써져 있는 분이 있어, 내 블로그가. 자, 내 블로그를 클릭하면 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분은 안 할 거니까요. 7일 동안 보지 않기에 체크하고 X 눌러주세요. 잠깐 이제 블로그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게시판에 들어오게 이제 꾸며놨고요. 일전에 이제 챗GPT 이용해서 백화수복에 대한 리뷰를 만드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실제로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백화수복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저는 이걸 이렇게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제품 사진만 찍고요.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찍고 배경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미리 캠퍼스한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요 안에 내용도 미리 저기 챗GPT한테 써달라고 했습니다. 태그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아주기. 자, 요거를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주간보호센터에 맞춰서 작성을 해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해봐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블로그 주소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프로필 있고요. 여기 왼쪽에 관리 통계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요 관리 통계를 클릭을 해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자, 이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블로그 주소인데, 참고로 블로그 주소는 한 명당 2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어. 2개의 주소를 한 분당 하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한 번 변경할 수 있어요. 나중에 회사 차리시면 블로그 주소를 그 회사 이름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자, 요거는 아까우니까 변경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변경 눌러서 블로그 주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거나 할 때는 요 블로그 주소 있죠? 그 명함에다가 요 블로그 주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아, 가볍게 요거 소개글만 조금 수정할까요, 우리? 블로그 명이랑 소개글만 수정을 할까요? 사회복, 초보, 사회복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위를 아래로 굴려서 확대를 누가 많이 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누가 확대를 많이 해놔서. 어. 속법,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아, 참고로 선생님 이거 못 찍겠다.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챗GPT한테 하면 돼. 아우 귀찮아. 오늘은 로그인 안 하고 쓸 거라서 지금 조금 아껴 쓰는 중이에요. 귀찮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나중에 로고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로고 쓰고요. 로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이거 직접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PC에서 볼 때는 여기에 로고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핸드폰에서 볼 때는 이걸로 보인다. 핸드폰에서도 블로그를 열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일시켜 주는 게 나중에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어.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수문자 안 된대요. 아, 그렇군. 이제 뭘로 하지? 이 중간에 소개글 바로 아래 있습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다시 블로그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보면 내 블로그라고 있죠? 오른쪽에 내 블로그. 있나요? 요거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프로필 아래 글쓰기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글쓰기를 클릭을 합니다.
안 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그 같이 드린 문서 중에 사진 말고 그 뭐야 활동지 프로그램 내역 같은 것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운로드를 해볼 거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요거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카카오톡 있으시죠?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 했나요? 그 다음에 일반 챗 GPT 미리 캠퍼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지 프로그램 계획서 PDF 파일 있죠? 요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제가 한글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보냈죠. 한글 문서는 챗GPT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가 만든 계획서 한글이나 뭐 엑셀로 만들겠죠. 걔를 PDF로 저장을 한 뒤 그리고 나서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보내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하실 때 꼭 저장을 할 때 PDF로 바꿔서 저장하면 돼요. 자, 요거 눌렀나요? 요 글씨 눌렀나요? 그럼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됐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열기와 폴더 열기로 바뀌어요. 그런가요? 이게 아까 밑에가 있었어요. 위에서 찾았거든요. 여기 있네. 이거 더블 클릭. 이거 더블 클릭. 응, 카톡 열자. 이거 다운로드 이거 하려고 그거 찾고 있었어. 자, 저거 누르면 어디로 저장되냐면 PC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저장은 끝났으니까 요거 X 눌러서 닫아주고 아예 아직 끄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챗 GPT 써져 있죠. 요거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 로그인이 좀 되어 있어서 로그아웃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이 미리 돼 있었다고. 이거 맞아요. 자,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뭐라고 쓰냐? 사회복지사 초보자. 인지활동 되고 이런 식으로만 내용을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말투를 좀 지정을 해줄 건데 말투는 친근하고 친절한 말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존댓말. 삼천자 이내로 까지 써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거 안 넣어주면 이모지를 엄청 넣거든요. 이모지를 최소화. 아예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그래도 조금 나서 이모지 좀 최소화로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하나 질문을 꼭 더 해줘요. 우리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활동 사진은 어디에 부분에 넣는 게 좋은지 또 추천을 받아요. 활동 사진이 있고, 어디쯤 넣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 내용을 또 수정을 좀 해줍니다. 또 좀 수정을 해주고, 어디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진 같은 거 추가를 조금 해주시면 더 좋겠죠?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가 내용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너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좀 짧게라던가 말투라던가 이런 걸 좀 더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작성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라는 말을 좀 넣어줄게요. 요번에 재미나이 어제 업데이트 했던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지금. 수정을 어떻게 해라 정도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블로그 내용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누가 봐도 티가 나요, 챗GPT가 써줬다는 거를.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다가 붙여 넣되 꼭 다 한번 읽어보고 글을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복사를 해봅시다. 따뜻한 봄 기운 요 글 써진 거 있죠?
그거를 쭉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 했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위에 블로그 클릭을 하고 하셨나요? 그 다음에 아래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내용을 넣어줄게요. 뭐지?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가요? 네. 저는 멈췄나 봐요. 들어갔다. 컨트롤 V.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내려주세요. 조금 더. 아니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주세요. 좀 기니까 더. 요거는 있어요. 그다음에 클릭하고 클릭 컨트롤 V.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을 지어줄 건데 제목도 짓기 싫으면 얘한테 지어달라고 하면 되긴 합니다. 저는 알록달록 봄꽃 맞추기 진행 후기 프로그램 진행 후기 이렇게 써줄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사진을 한 장 집어넣어 볼 건데요.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저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사이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엔터를 한번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맨 첫 줄에 커서 갖다 놓고 엔터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로 클릭해서 커서를 옮겨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사진 추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요거 기타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거 화살표 선거져 있는 거. 얘 눌러서 큰 아이콘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사진이 보이거든요. 선택하기 좋게. 세 개의 사진 중에 저 세 번째 거 파란색 티 입고 있는 걸로 선택을 해요. 아니요, 눌러져 사진이 보이면 할 필요 없죠. 지금 눌렀던 기타 옵션 같은 경우는 사진이 안 보일 때 변경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글자로만 보이게 되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타 옵션 눌려서 큰 아이콘을 하면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거 파란 색깔 단발머리, 검정색 머리 있으시죠? 그거 선택하고 열기 눌러줄게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실 때는 미리 캠퍼스 이용해서 이런 사진 찍고 나면 여기에다가 회사명 넣어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내용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엔터를 좀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요. 선생님 블로그 보시다 보면 구분선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야 좀 깔끔하니까. 그래서 구분선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엔터를 2번 쳐줄 거예요. 저는 구분선 넣을 때 위아래가 공간이 좀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야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엔터가 이렇게 3개가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 갖다 놨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구분선 있죠? 이 구분선에 그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나요? 자, 그리고 구분선의 모양을 선택을 해줄 건데 이 들어간 구분선을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분선 모양을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긴 거 좋아해서 이걸로 넣는 편이에요. 2번째 걸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해보셨어요? 그 블로그 보시다 보면 말풍선에 사각형 박스에 강조하고 싶은 문구나 아니면 회사명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인용구예요. 그래서 인용구들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커서 갖다 놓고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인용구 그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이 인용구는 선생님 글자 크기나 글자 색깔이나 위치나 글꼴이나 아무것도 못 바꿔. 그냥 이게 고정이에요. 자, 내용 입력해 주세요. 나오나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다음처럼 저는 여기 내용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벚꽃. 응. 먹은 거예요. 네, 먹은 거예요. 네, 글씨를 안 쓰죠. 지금 저거는 인용구고요. 이거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주세요. 다 글씨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용구도 역시 모양이 여러 가지라서 요거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고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용구 모양 뜨거든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거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도 조금 쓰는 편인데 저는 요거랑 거의 요것만 써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인용구 넣어서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쭉쭉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뭐 다 썼어. 이제 근데 이런 거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 우리 홍보는 장소가 있어줘야죠. 자,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클릭했나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서 3번째에 보면 장소라고 있죠? 장소를 클릭을 해줍니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장소명을 입력하세요를 클릭을 하고 회사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다산직업전문학교를 쓸 거고요. 다산직업전문학교를 써서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직 네이버 플레이스나 지도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회사명을 썼을 때 여기 지도가 뜹니다.
자, 장소명 입력해주세요에다가 다산직업 전문학교. 만약에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그거 쓰면 돼요, 선생님. 그 주소. 응. 선생님 그 주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집 주소를. 발행까지 눌러볼 거라. 그러니까 그냥 직업학교 쓰세요. 남들도 볼 수 있는 건데 좀 그래요. 했어요. 지울 수 있죠. 응, 응, 그래요. 자, 다산직업전문학교 쓰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추가 나오거든요.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요거 클릭할게요, 선생님. 누르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 여기다 올려놔야 되구나. 여기 확인 눌러주세요. 이거 추가 누르고 확인. 그럼 이렇게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아래다가 뭘 하냐면 전화번호 써줘요. 그 아까 인용구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래쪽에 클릭을 하고 인용구 눌러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 보이게 전화번호를 써주는 편입니다. 인용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할 거야. 개인적으로 블로그 쓰실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태그라는 거. 그러니까 요 태그 발행을 누르면 여기 태그 편집이라고 있는데 이 태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요. 키워드 단어별로 검색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사 1급을 공부를 해.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으로 쓰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사회복지사만 쓰는 분들이 있고 복지사 1급만 쓰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태그를 넣지 않으면 여기 위에 제목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제목에 들어가는 내용과 똑같은 걸로 했을 때만 걸려요. 음. 내가 인천 사회복지사야. 그러면 인천 사회복지사라고 위에 제목에 써져 있으면 걸리는데 내용에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검색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 사람이 검색을 할 때 나올 수 있게 태그를 중요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인천 사회복지사를 내가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천 사회복지사, 인천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요양보호사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추가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태그 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챗GPT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태그는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보러 갈 겁니다. 자, 위에 탭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위에 더하기 눌러서 새 탭 나왔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제미나이라고 쓰고 엔터. 영어로 쓰지 마시고 한국어로 제미나이 쓰고 엔터. 그럼 구글 제미나이 나와요. 나왔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에다가 클릭하고, 자, 나는 사회복지사, 참고로 선생님 지금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는 거지. 실제로 하실 때는 블로그에 쓴 내용 있죠? 싹 긁어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태그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사회복지사 초보자야. 어, 활동지와 후기를 내용으로 올렸어. 후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어. 이 정도만 작성을 해줄 건데, 실제로는 선생님, 아까 썼던 그 블로그 내용 있죠? 그거 다 복사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써달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출 눌러주세요. 어르신 대상. 요거까지 쓸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복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서 아래다가 붙여주세요. 맞아요, 그거.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 그냥 잘 누르면 되지, 또. 안 했어. 뭐를? 재미나의 어이자. 정말. 안 들어갔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켜져 있으니까 얘 끄자 그랬는데 안 꺼서 자꾸 헷갈리시나 봐요. 선생님이 지금 지훈 미남님 블로그예요. 선생님 블로그를 찍어야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태그 좀 써달라고 하죠. 네, 태그 좀 써달라고 할게요. 사회복지사 태그 써달라고 30개 추천해달라고. 컨트롤 C. 이거 블로그 이거 컨트롤 C. 클릭하고 컨트롤 클릭을 안 했어. 응. 무슨 30개? 잘했어. 잘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이거 이제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발행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발행.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로 기준할게요. 선생님 비공개하세요. 지금 집 주소 넣으신 분들은 비공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태그 편집이라고 있죠. 여기에 샵이 들어간 게 있으면 자동으로 태그가 들어가요.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바깥 블로그에다 써놓는 거야. 그럼 이게 자동으로 배정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발행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이거 꾸준히 올리면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그 광고를 이제 올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이웃 하자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왜 하냐면 공감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 위에 보면 아래 있구나. 아래 보면은 요 하트 누르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좋아요예요. 저게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뭐가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떠. 그래서 서로 이웃을 하면 뭘 해달라는 얘기냐? 너도 내 게시물로 와서 공감을 눌러줘라 이거예요. 공감이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보이니까. 그렇군. 여기 수정 누르시고 아래쪽에 수정 있죠? 수정 누르시고 여기 발행 누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쉬는